안녕하세요, 지돌이에요. 제가 이제 드디어 호주에 와서 두 번째 간호 실습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번에 실습은 저희 학교 부속병원 플리머스 메디컬 센터에서 올소패딕 플라스틱이라는 와드에서 일을 했어요. 이번 병원 실습은 두 편에 걸쳐서 제작할 예정이고요. 먼저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하루의 시프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시프트에서 내가 한 일 위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실습에서 내가 하면 좋은 그런 꿀팁들과 그리고 레퍼리 받는 방법까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 시작해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서의 한 쉬프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쉬프트는 모닝, 레이트, 나이트 이렇게 3교대 형식으로 돌아가지만 실습생들은 다 모닝이랑 레이트 쉬프트만 돌아가면서 했어요. 모닝 쉬프트는 아침 7시에 시작해서 3시 반에 끝났고요. 레이트 쉬프트는 1시에 시작해서 오후 9시 반에 끝났습니다. 두 개의 시프트가 거의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할 일이 많은 모닝 시프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먼저 모닝 시프트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핸드오버를 받는 거예요. 핸드오버를 하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종이를 통해서 하는데요. 이 종이에 이제 환자한테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적혀 있지만 그 정보는 제가 가려야 해서 가상으로 채워 넣어 본 거예요. 보통 이렇게 환자들 정보를 기록해 놓고 이 핸드오버 종이를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오늘 시프트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추가해서 말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환자는 며칠 동안 변을 못 봤으니 좌약을 받는 게 좋겠네요 라든지, 아니면 오늘 환자가 침대에 이렇게 올라타는 경우가 있었으니 주의해서 모니터링을 해주세요 라는 등의 주요 사항들을 전달합니다. 모닝 시프트에서는 한 간호사당 환자 4명씩을 케어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오버 4명치를 다 받고 나면 그 4명 환자를 각 시간별로 어떻게 케어할지 그 시프트 플래너를 같이 짰습니다. 한 명 한 명 환자 차트들을 보면서 이 환자가 약은 몇 시에 먹어야 하는지, 어떤 어세스먼트가 필요한지 등등을 모두 시프트 플래너에 기록하고 그 병실 앞에 붙여서 매번 이렇게 확인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했어요. 실습생들은 모두 이제 실습 2주차부터는 환자 1명씩, 그리고 3주차부터는 2명씩, 4주차에는 3명씩 이렇게 환자를 직접 케어할 수 있게 해줬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2주차 때부터는 이렇게 내 환자를 받으면 환자들마다 그 케어 플래너를 스스로 짜서 제 노트에다 이렇게 써놓고 내 바디널스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이 환자 케어 플랜 짜봤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라고 한번 확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특히 알약은 못 삼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히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위에다가 별표 표시해놓고 적어놓기도 했고요. 항상 누굴 만날 때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프트가 시작하자마자 내 환자에 대한 케어를 스스로 짜고, 그리고 그거를 컨펌 받는 모습을 통해서 조금 더 이 학생이 진짜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긍정적인 첫인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감도 생기고요. 케어 플래너를 다 짜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샤워나 베드 스폰지를 했습니다. 혼자서 화장실에 가서 스스로 샤워를 할 수 있는 환자라면 샤워실 안에 모든 수건이랑 등등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환자를 안내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거동이 불편해서 베드 스펀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바구니에 따뜻한 물이랑 비누를 떠와서 베드에서 샤워를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샤워가 끝나면 환자를 체어로 옮겨드리고, 그리고 젖은 침구를 다 새 거로 교체해드리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갔던 그 양로원 실습이랑 조금 다르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저기 계신 분들은 다 노인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씻겨드리고 하는 거에 조금 익숙해 하세요. 그런데 허스피털에는 연령대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들도 이제 제가 씻겨드려야 하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긴장하시고 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더 프라이버시 부분에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야 했는데요. 이런 프라이버시를 가장 잘 지켜드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타월 활용입니다. 환자 가운을 이렇게 오픈함과 동시에 바로 타월로 민감한 부분들을 다 가려드리고, 위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씻기기 시작하다가 좀 예민한 부위는 스스로 씻고 싶으신지 여쭤봤어요. 만약에 스스로 씻을 수 있다고 하시면 잠깐 자리를 비워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새 가운으로 갈아입혀 드릴 때도 타월을 몸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가운을 위에다 이렇게
끼워서 입혀드리고 그 밑으로 타월을 빼서 최대한 예민한 부위에 대한 그런 프라이버시 부분을 지켜드리려고 했습니다. 샤워랑 그런 베드 스폰지가 끝나고 나면 보통 8시경이 됐어요. 그러면 8시에는 바로 아침 메디케이션을 할 시간이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메디케이션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프리셉터랑 그 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실 뭐 가르쳐주고 배운다기보다는 저한테 물어봐요. 이 메디케이션이 왜 필요한지 아니? 주의사항은 뭔지 아니? 뭐 사이드 이펙트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봐요. 아마도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보시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당황해 하시고 그리고 진짜 모르는 약을 만약에 물어봤다라고 하면 엄청 민망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을 진짜 다 공부해 가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 실습에서 겪은 부분을 바탕으로 자주 쓰이는 약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외우고 했었어요. 이 약 리스트가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창 이용해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인스타로 저한테 DM 주시면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메디케이션을 다 공부해 가도 내가 모르는 약이 당연히 있겠죠. 이때 모르는 약을 나한테 물어봤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 내가 이거 쉬는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보겠다. 이 정도로 답변해도 괜찮으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호주 간호사분들이 그렇게 막 태도가 삭막하고 막 모르면 혼내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어서요. 그냥 이 정도로 대답하면 그래 너 한번 공부해봐 이 정도로 말씀해 주시니까요. 그렇게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메디케이션이 모두 끝나고 나면 보통 15분의 티타임을 갖는데요. 이거는 급여에 포함되는 티타임이에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쉬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시프트가 결정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보통 이 쉬는 시간에 차를 마시면서 그날 받았던 환자 정보들을 체크하고 거기서 내가 모르는 단어나 아니면 내가 아까 전에 메디케이션 하면서 몰랐던 부분들을 노트에 적어서 공부하곤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침 메디케이션 때는 내가 몰랐다고 해도 2시에 약을 줘야 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2시 메디케이션 약을 내가 쉬는 시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노트에 적어놔서 미리 공부하고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모른다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곤 했어요. 2시에 약 줄 때 또 널스가 이 약 뭐야? 이 약 뭔지 아니? 이런 거 물어볼 텐데 그때 당황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실습에 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쉬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12시경까지는 그 환자마다 필요한 부분들에 따라서 케어를 진행을 했는데요. 보통 여러 가지 어세스먼트들 위주로 진행을 했어요. 바이털 사인 체크하고 그리고 드레싱이 필요한 환자 있으면 같이 드레싱 하면서 배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각종 어세스먼트, 폴 리스크 어세스먼트, 프레셔 인저리 어세스먼트 이런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저는 정형외과다 보니까 뉴로베스큘러 어세스먼트까지 진행을 했어요. 또 IV가 필요한 환자들도 있는데요. 그런 IV가 필요한 환자들의 경우 프리셉터랑 같이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약 투여하는 것까지 같이 배우고는 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할 게 없다라고 하면 그 환자들 배드노트나 차트들을 보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더 알고 싶은 부분은 프리셉터한테 허락을 받고 컴퓨터실에 들어가서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시간 전에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BGL 체크를 하고 인슐린도 줬어요. 그리고 환자들이 점심 식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환자들마다 플루이드 리스트릭션이 있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그냥 일반 물을 못 드시고 이 물을 조금 더 띡하게 하는 그런 약품을 섞어서 드셔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환자들이 스스로 그런 상태를 잘 모르시고 그냥 이제 목이 마르시니까 물 좀 더 갖다 줄래?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계세요. 근데 이제 나는 잘해보겠다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냥 물을 가져다 드리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거든요. 보통 저희 와드에서는 이런 다이어트 플랜, 플루이드 리스트릭션 같은 부분들을 아까 이제 아침에 받았던 핸드오버 그 시트에 적어서 줬기 때문에 뭔가 그런 요구사항 있을 때마다 확인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행동을 하곤 했었는데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적혀있지 않다, 내가 어딜 통해서 이걸 확인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널스한테 물어보시고 행동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사사로운 거 물어봤다가 괜히 내 이미지 나빠지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환자 안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진짜 페일할 수도 있는 거고요. 환자들 식사 시간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후에는 실습생 분들도 이제 30분 식사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이제 오후 시프트를 하는 간호사분들이 오셔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내가 오늘 맡았던 환자들에 대해서 핸드오버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저도 2주차 때부터는 이제 스스로 맞는 환자가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핸드오버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떨렸는데 생각보다 처음이 어렵지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편해지고 그리고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겁이 많은 성격이어가지고 이거를 하기 전에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아까 그 아침에 검사 맡았던 시프트 플래너를 따라가다가 뭔가 특이사항이 있거나 이거는 말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그 노트에 적어놔서 그걸 보면서 추가사항을 말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 그 핸드오버 시트에 있는 그 정보들을 쭉 읽다가 오늘 뉴로베스큘러 어세스먼트에서 어제 결과와는 다르게 이 부분이 뭐 좀 달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후에는 프로그레스 노트를 작성했는데요. 프로그레스 노트는 시스테매틱한 방식으로 작성을 했어요. 이 방식은 이제 CNS, CVS, GI, GU 이런 식으로 이제 항목을 쭉 나누고 거기에 맞는 내용을 정리하는 식으로 쓰는데요.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릴 부분이 많아서 제가 짤막하게 다시 영상을 제작하거나 하겠습니다. 오후 시프트 간호사 분들이랑 1시부터 3시 반까지는 시프트가 겹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할 일은 없어요. 다만 저희 실습생 분들을 맡았던 그 저희 퍼실은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그 시간에 한 명당 약 20분 정도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그 퍼실 선생님한테도 핸드오버를 하고 오늘 어떤 걸 했는지,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 등등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한 시프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후 영상에서는 더 실용적인 팁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에요. 실습 가기 전에 진짜 걱정과 고민이 너무 많았는데 어떤 걸 하는구나 이렇게 미리 알고 가시면 조금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은 더 실용적이고 유용한 내용으로 가져올 예정이에요.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